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미국과 한국 증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약해보고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가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보시죠. 이번 영상은 총 6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주요 지수 변동, 두 번째로 업종별 흐름, 세 번째 주요 기업 주가, 그리고 네 번째는 시장에 영향을 준 주요 뉴스, 다섯 번째는 투자 심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시사점까지 정리해 볼게요. 먼저 지수 흐름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1.13%, 나스닥은 1.3%, 다우존스는 무려 1.79%나 빠졌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는 0.87%, 코스닥은 2.61% 하락했어요. 특히 코스닥이 더 큰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중소형 기술주 위주의 시장이 불안정한 투자 심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증시 업종별 흐름입니다. 가장 크게 하락한 업종은 여행과 항공, 크루즈 관련주였습니다. 델타항공, 카니발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데요.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여행 수요 위축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또한 기술주도 약세였는데요.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주들도 조정을 받았어요. 반면 에너지 업종은 중동 긴장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금속, 조선, 운송 관련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HMM 등이 상승했는데요. 이는 글로벌 물 동량 증가 기대와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전망이 반영된 겁니다. 반면 섬유, 의료 정밀, 건설업종은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 업종이 위축된 모습이었고 전기, 전자, 화학 같은 대형 업종도 약세였습니다. 미국 주요 기업 주가를 살펴보면 애플은 1.4%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약 2%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1.9% 상승했어요. 전기차 수요 증가 기대감과 함께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에 따라 주가 흐름이 엇갈린 모습이죠. 기술주 전반은 조정 국면이지만 테슬라처럼 예외적으로 강세를 보인 종목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주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2% 가까이 하락하며 시장 전반의 약세 흐름을 반영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네이버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0.8% 올라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는데 IT 플랫폼 중심의 안정적인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는 약 2%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와 원자재 가격 부담이 함께 작용했죠. 또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주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출 둔화 우려와 원가 부담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조선 운송 관련주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글로벌 물동량 증가 기대감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전망이 영향을 준 것처럼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수출 중심의 대형주가 약세였고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적인 업종이
소폭 선방한 모습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 영향을 준 주요 뉴스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이슈는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고 이에 대한 보복 경고로 시장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WTI 유가는 무려 7.6%나 급등했는데요.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그 결과 글로벌 증시의 하락 압력이 커졌고 투자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하루였습니다. 시장 심리를 보면 안전자산 선호가 두드러졌습니다. 달러 강세, 금값 상승,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이 대표적인 현상인데요. 이 모든 건 인플레이션 우려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입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공급망 차질 우려로 이어지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는 0.87%, 코스닥은 무려 2.61%나 하락했어요. 업종별로 보면 전기, 전자와 화학은 하락했지만 조선과 운송 업종은 상승하면서 시장을 버텨줬습니다. 아시아 다른 국가들도 비슷했는데요.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증시도 모두 1% 안팎 하락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는데 이 역시 외국인 자금 유출과 연결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크게 4가지 전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중동 상황이나 주요 뉴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리스크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준비해야겠죠. 둘째, 포트폴리오 분산입니다. 한 업종이나 한 나라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 업종, 여러 나라, 여러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는 게 중요해요. 셋째, 안전자산 비중 확대입니다. 금이나 달러, 우량 채권 같은 자산을 일정 부분 보유하면 시장 급락 시에도 방어력이 생깁니다. 마지막은 시장 모니터링 강화예요. 지수, 유가, 금리, 경제지표 같은 요소들을 꾸준히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 시사점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유가와 금리 동향을 꼭 체크하세요.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증시 흐름도 크게 바뀝니다. 둘째, 기업의 펀더멘탈, 즉 실적과 성장성을 꼭 꼼꼼히 따져보세요. 단기 이슈에 흔들리기보단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분산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업종, 자산군을 다양화해 리스크를 줄여야 하죠. 넷째, 안전자산 확보도 필수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려면 금, 채권, 현금성 자산을 일부 포함하세요. 다섯째, 투자 심리 관리도 중요합니다. 공포에 휘둘려 무리하게 매도하거나 반대로 급하게 추격 매수하는 건 피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유지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정장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시장이 하락할 때 우량 종목을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6월 13일 금요일 증권 관련 주요 이슈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한 주도 성공하는 투자 되세요. 파이팅입니다.